이슈앤뉴스, 빠니보틀이나 곽튜브 같은 여행 유튜브 즐겨보시나요? 초창기에 등장해 큰 성공을 거뒀던 이들을 보며 여행도 즐기고 돈도 많이 번다는 여행 유튜브에 도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이런 여행 유튜브들이 채널 운영을 중단하거나 괴로움을 토로하는 일들이 많아졌는데요. 멋있고 부럽게만 보였던 여행 유튜버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오늘 이슈앤뉴스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인 한국인들은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바로 옆 나라인 일본과 여권 보유율을 비교해봐도 한국은 60%인 반면 일본은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1인당 GDP가 비슷한 같은 동아시아계 국가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는 건 한국인들이 그만큼 여행에 진심이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 마음 편히 여행 갈 일정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강제로 해외여행길이 막히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여행을 좋아하지만 쉽게 떠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여행 유튜브는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주었고 그들의 여행 일정과 에피소드를 함께 보고 즐기며 평범한 사람도 유튜브라는 채널을 이용해 좋아하는 여행도 하고 돈도 벌어서 큰 성공을 이루는 길이 있다는 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그 전에 여행 방송이라고 하면 방송국에서 연예인들 섭외해서 대규모 스태프를 꾸리고 다니며 스케일 있게 식당도 열고 해야만 되는 줄 알았지만 곽튜브나 빠니보틀 같이 평범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여행 유튜브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롤모델로 삼고 따분했던 직장을 때려치고 나의 여행 이야기도 저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거라며 카메라와 노트북을 챙겨 들고 제2의 빠니보틀, 곽튜브를 꿈꾸며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사가 늘 그렇듯 후발주자들은 엄청난 경쟁에 시달리게 되었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것과 현실과의 괴리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우선 빠니보틀이나 곽튜브가 처음 등장했을 시기는 여행 유튜브라는 시장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할 때였죠. 코로나로 오랫동안 여행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에게 유튜버들의 여행 영상은 시원한 냉수처럼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고 따분한 공중파식의 관광지 해설이나 연예인의 일상에 포커싱을 맞춘 게 아닌 실제 현지인들과 부대끼며 벌어지는 돌발 상황과 그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진득한 초리얼리즘이 가져다주는 신선함이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비슷한 소재를 주제로 한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진입했고 초창기 선발주자들이 주었던 신선함은 어느새 식상함으로 변하게 되었죠. 그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시청자가 재미를 느끼는 기준도 점점 높아졌고 단순히 여행지를 돌아다니며 주절주절 이야기하는 식의 영상은 더 이상 사람들의 큰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들 다 가는 여행지는 새로움이 없으니 위험한 곳이나 정보도 거의 없는 생소한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고충도 생겼는데요. 마약에 찌든 사람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총기 사고가 빈번한 할렘가를 탐방한다든지 내전이나 폭력적인 시위가 벌어지는 지역을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다녀야 하는 고충도 생겼습니다. 그마저도 영상 몇 편 만들면 시청자들은 금방 식상해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자극적인 장소를 찾아 떠나야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일부러 논란 중인 캄보디아 같은 국가를 찾아가는 인플루언서들도 생길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제작하기 위해 들어가는 경비도 문제인데요. 여행 유튜브의 특성상 20분짜리 영상을 찍기 위해 필수적으로 비행기, 숙박, 식비, 교통비 등이 들어가고 매달 최소 수백만 원의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유튜브 활동이 수익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으면 몇 달 안 지나 2, 3천만 원은 우습게 사라집니다. 여행을 즐기는 것만이 목적이면 한 장소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저렴한 도미토리 같은 곳에 지내도 괜찮지만 여행 유튜브가 한 장소만을 계속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국가나 도시로 지속적인 이동을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비행기 값이나 교통비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또한 고가의 촬영 장비와 노트북을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렴한 숙소 같은 경우는 도난의 위험도 있고 유튜브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숙박비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그
그건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대부분은 용돈벌이조차 되지 못할 수준의 형편없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들 중 50%,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평균 월 3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여행 유튜브가 자신의 채널에서 수익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긴 영상의 경우 조회수당 3원이 가장 잘 나온 것이었는데 현재 최저임금인 209만 6천 원을 벌기 위해서는 매주 조회수가 17만 5천 회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올리는 영상은 조회수가 200회에서 500회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평균 조회수를 1000회라고 쳐도 최저임금을 벌기 위해선 일주일에 180개, 한 달에 720개 이상의 영상을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현실은 일주일에 두세 개도 올리기가 힘든데요. 집에서 편하게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곳에서 장거리 이동도 해야 되고 여행 영상도 찍어야 되고 식사할 곳도 늘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편집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당 최소 조회수가 몇십만 회가 나오지 않는 이상 광고 수익만으로는 최저임금을 벌기도 불가능합니다. 물론 여행 유튜브가 애드센스 광고 수익만 있는 건 아니죠. 상위 채널들은 단순 조회수 말고도 협찬, 브랜드 제휴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위 1%가 수익을 싹쓸이해가는 유튜브의 특성상 구독자나 조회수가 많지 않은 채널일 경우 슈퍼챗이나 쇼핑 제휴 수익, 자체 광고료 발생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애드센스 광고에 의존해야 됩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일주일에 긴 영상 3개를 올리고 그 영상이 1000회의 조회수가 나올 경우에 9,000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한 달에 27,000원이라는 어린이 용돈보다도 못한 수준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 2년간 175개의 영상을 꾸준히 올린 여행 유튜브조차 가능한 유튜브를 수익 목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또 다른 부부 유튜브는 전세금 1억 원을 빼서 세계 여행을 다닌다는 컨셉으로 2년간 열심히 영상을 제작하며 4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조회수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컨텐츠 제작과 여행 경비가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2년 동안 인생을 다 갈아넣고도 9천만 원의 적자를 보게 되었다고 하죠. 최근에는 다시 심기일전해서 유튜브로 1억 벌기라는 목표를 잡고 수익화를 위해 멤버십도 개설하며 새롭게 시작했지만 몇 달 가지 않아 번아웃이 왔다며 영상 업로드를 7개월째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 여행 다니고 편집해도 계속해서 계좌는 비어가니 여행으로 느껴지는 즐거움보다 육체적 피로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커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곽튜브와 빠니보틀이 처음 시작할 때 유튜브의 상황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데요. 단순히 좋아하는 여행을 하며 카메라로 현실적인 영상을 담아 공유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팬덤이 생겼던 초창기와는 달리 지금은 성공을 바라보고 뛰어든 수많은 일반인 여행 유튜브들에 더해 원래 방송 쪽에서 일했던 프로페셔널한 PD와 편집자들 그리고 연예인들까지 대거 진출해버린 무한 경쟁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구글 본사의 정책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과 경쟁하기 위해 긴 영상보다는 짧은 숏폼을 밀어주기 시작하면서 롱폼 위주로 운영하던 채널들의 조회수가 형편없이 떨어지게 된 것도 여행 유튜브들에게는 큰 악재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조회수 수익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행 유튜브들에게 더 악재인 소식들까지 전해지는데요. 2025년 8월부터는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2배가량 치솟기 때문에 항공권의 가격도 점점 비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7년부터는 국제선에는 지속가능 항공연료 SAF 사용을 의무화하였는데요. 탄소 배출을 줄여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100번 공감하지만 항공연료의 가격 상승과 그에 따라 비행기 티켓값이 비싸지는 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미래인 거죠. 이렇게 버는 수익은 줄어들고 나가는 비용은 치솟을 일만 남은 상황에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이 들어오는 배당이나 월세로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며 취미로 유튜브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이가 열정 하나만으로 직장을 때려치고 채널을 개설해 여행도 하고 돈도 버는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짧은 환상은 끝이 났고 이제는 냉정한 현실이 눈앞에 다가온 거죠. 우리들에게 즐거움과 대리만족을 주었던 수많은 여행 유튜브들을 앞으로는 많이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행 유튜브의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정말
정말 자기 돈을 쏟아 부으면서 유튜브를 해야 되는 진짜 여행을 좋아하는 여유로운 사람들만이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들에게 좋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여행 유튜브의 현실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슈앤뉴스